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 여기서 토글 작사를 전 세계에서 누가 만들었을까예요. 이게 지금 참,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이런 거 지원해서 연구 좀 시켜야 돼. 논문도 하게. 근데 우리나라에요, 대한민국에 박성현이 빼고 백모 빼고 고일 유학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고고학은 나와요. 무슨 삼국 뭐 저기 우리 한반도 일대에서 나오는. 근데 이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수만 년의 그 세월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피한 얘기죠. 제가 무슨 가방끈이 뭐가 있습니까? 전공이 뭐 이것도 아니고. 저는 이걸 철학 때문에 하게 됐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책상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왔나를 보자. 그래서 저는 이걸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거죠. 자, 이제 이게 왼쪽 게 오리지널 보통 잘 알려진 작사래요. 이게 이제 요 가운데 있는 회색으로 돼 있는 거. 이게 블라버라고 이 해양 포유 동물은 지방층이 고래 같으면 한 20cm, 3cm까지 두꺼워요. 이 지방이 그걸 딱 겉에서 이제 그걸 해주고 있다고요. 이 지방층 아래로 이제 작살이 꼽히는데 그걸 뚫고 왼쪽 같은 작살은 몸부림치면 빠져요. 근데 오른쪽 같은 거 이거 뭐냐면은 오른쪽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걸 보시면 알아요. 작살 날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에 밧줄을 걸고 날 뒤에 봉은 박히고 나서 고래가 몸부림치면 흔들려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봉이 착탈식이죠. 그러면 이 날이 어떻게 되냐? 박힌 다음에 고래 지방층 아래서 줄이 당기니까 날이 누워버려요. 여기 그림 보세요. 오른쪽 그림 요거. 날이 누웠잖아요. 지방층 아래서. 날 누운 거 보이시죠? 날이 누워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끈이 안 빠지죠. 그래서 이걸 토글 하픈이라 그래. 토글 작살. 토글이라는 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온 오프 양쪽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똑바로 섰다가 누웠다가 똑바로 섰다가 누웠다가. 그래서 이걸 토글 하픈이라 그래요. 토글 방식의 작살.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연구 결과는 어떠냐? 토글 하픈이 언제 나왔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알루샨 열도, 그러니까 지금 사할린에서 알래스카 건너가는 그 섬 알루샨 열도에서 한 5,000년 전쯤에 나왔어. 이게 세계적 논문들의 기본 그 얘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추정이죠, 우리는. 아니, 토그라폰을 안 쓰고 어떻게 10톤, 20톤, 30톤짜리 고래를 잡아? 북방 수염고래, 귀신고래 이런 대형 고래를 토그라폰을 안 쓰고 어떻게 잡았게? 이거 토그라폰이다. 그건 이제 우리가 해보면 알거든. 고래의 블라버층, 그러니까 이 지방층과 똑같은 층을 만들어 놓고 일반 작살 꼽은 다음에 거기다 장력으로 당기면 이거 빠진다. 이 정도 고래가 몸부림치는 그 힘이면. 근데 고래는 잡았잖아. 그 일반 작살은 안 되네. 그러면 고래는 잡았어. 그럼 토그라폰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적이 없더라도 물리학적 실험을 하면 결과를 얘기할 수가 있다고. 고래의 몸부림치는 힘을 당기는 힘으로 환산해서 추정치를 몇 개 케이스로 두고 날이 박혔을 때 일반 작살이 그걸 견디나 안 견디나 실험을 해보고 못 견딘다 그러면 그럼 토그라폰이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사는 이 지능적인 복합 사어체를 하던 이 아주 지능적 야만인들이 토그라폰을 만들었다. 그래서 대형고래를 잡았다. 아무튼 대형고래는 저기 그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7,700년 앞서서 잡았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이제 현대식 토그라폰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로 네 가지죠. 옆에서 조이는 거, 그다음 위에 볼떡 튀어나오는 날, 그리고 가운데 씹는 요 베이스 봉 하나 하고, 그래가지고 이 옆으로 쭉 그걸 저걸 감은 다음에 줄을 감은 다음에 그 줄을 밧줄이랑 딱 해서 아래로 쭉 빼주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래놓고 요 봉은 다시 요거를 끼우는 봉이랑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요 침같이 생긴 봉까지는 쭉 들어가죠. 쭉 들어가요, 이것까지는. 그러나 이 봉이 중간에 다시 한번 착탈을 해서 뒤는 빠져버려요. 현대식 작살도 이런 식이에요. 현대 고래 그 포경 작살이 다 이렇게 토그라픈 써요. 그러니까 작살 쏘면 앞부분만 딱 남고 뒤는 봉은 빠지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그 날 부분은 고래 그 지방층, 그러니까 블러버라 그래요. BLUBBE야. 블러버 아래서 옆으로 누워버려요. 끈 땡기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한 8,000년 전쯤 만들었다고 추정이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거 없었으면 그 북방수염고래나 귀신고래 같은 걸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국내에서 이런 그 뭐 엄청난 지원을 하더라도 고일 유학을 아주 그 영어 잘하고 또 평생을 그 외국 발굴 현장 쫓아다니고 이럴 사람들을 나라에서 한 해에 한 100억씩 써갖고 배출을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2위 국가인데 고일 유학, 팔레오 안스로폴로지 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정말 개같이 상스러운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선조들은요. 그러면 농사 짓기 전에 어떤 상태였겠냐? 일본이랑 좀 달라요. 일본은 바깥의 외부 문명을 잘 몰라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 전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류크 열도에서 차단돼 버리면 바깥 세상에 뭔지를 몰라. 규슈부터는 규슈, 혼슈, 류크에 사는 사람들은 풍요롭고 거기 아열대인데 얼마나 먹을 거 먹거리 많아요. 그 내가 뭐하러 문명 받아들이고 농사짓냐 해서 밖에서 오면 그냥 죽여버리죠. 창 던져서. 그러니까 그리고 조그만 섬에 그렇게 살벌하게 그 전투적인 용맹스러운 원주민이 사니까 밖에서 접근도 못하고 거기. 섬이라도 크면 뭐 정복을 해서 뭐 해먹을 게 있는데 섬도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일본 열도는 문명을 아예 알지 못한 채 나중에 한반도에서 간 야요이들한테 정복을 당해버렸고, 한국은 이 상태에서요 굉장히 용맹하고 지능적이고 사나운 그런 야만인들인데 바깥에서 농사짓고 큰 고대 정교 만들고 이걸 알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신의주에서요 평양 기준으로 한 700km 가면 이런 데 나와요. 700km 옛날 기준 말도 아니잖아요. 하루에 40km씩만 가면 700km면 보름이면 가는 길인데 거긴 산도 없어요. 하루에 열심히 가면 40km도 더 가. 700-800km 가면 평양에서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7,000년 전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홍산 문화예요.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신용호 또는 그 환빠들 혹은 뭐 민족사학 한다는 사람들, 그 뭐지 신교수 서울대. 요번에 또 그 동이족 뭐 이런 얘기 하죠. 이거 다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동이 정의가 안 돼요. 우랄 알타이요. 현대 언어학에서 족보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 언어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어는 족보 없는 언어예요. 혼자서 우뚝 서 있는 언어예요. 고리버야. 일본어 또 다른 고리버. 아이솔리트. 그 현대 언어학에서 그렇게 정의된 거예요. 우랄 알타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홍산 문화 찾고 있는데 홍산은요. 그때 농사 짓고요. 그때 양 기르고요. 오리 많이 기르고 닭 많이 기르던 데예요. 이미 7,000년 전에 한 6,000년 전, 5,000년 전부터 말도 길렀고 이 옷 깎은 거 보시라고요. 여기 보면 이 그 푸른 녹색의 보석으로 해서 이 눈알까지 박은 거예요. 여신. 자, 이거 저기서 무슨 일 벌어진지 안다고 5,000년, 6,000년 전에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 고대 종교도 없고 거대 종교가 없는 거예요. 못 만들어. 왜냐면 강을 따라서 사는데 바닷가에선 용왕 모시고 강들에서는 뭐 들판의 신, 곡이나 무슨 강의 신, 하신을 모시고 저 제천 영월 가면 산신을 모시는데 서로 종교는 달라. 신앙이 달라. 근데 서로 안 싸우고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살아야 돼.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엄청나게 이러니까 우리는 저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안 괴롭히는 거지. 문명은 알아. 그런데 우리는 문명을 고대 종교 누가 와서 뭐 이런 여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좀 웃기네. 아 저기서 뭐 농사를 지어서 풍요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 못 짓잖아. 이러고서 7,000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 기질이 거기서 나오죠. 자, 우리가 얼마나 야만인지 말씀드릴게요. 게르만이 야만이에요? 유라시아 초원벨트에 그 목축하는 사람들이 야만이에요? 아니요. 우리보다 최장 6,000년 앞서서 농경과 목축을 했다고요. 유라시아 스테페벨트, 초원벨트의 그 사람들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차와 전차, 말이 끄는 전차를 기본 도구로 쓰면서 살림살이를 짓고서 풀밭을 그 수많은 그 양떼, 소떼 몰고 말떼 몰고서 다니는 아주 부유한 목축업자들이라고요. 여기서 힘을 길러가지고 일부가 후루룩 튀어나가서 인도 정복해서 지금 인도를 만들었고 또 후루룩 튀어나가서 여기서 서남아시아랑 이란 정복해서 페르시아가 됐고 여기서 후루룩 튀어나가가지고 그리스가 됐고 그리스도 거기서 왔거든요. 여기서 후루룩 튀어나가서 지금 서유럽이 됐고 그 문화랑 언어를 다 가져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게 되는 게 여기는 여자까지 가지고 가는 가족 단위의 이민 정복이었거든. 그러니까 언어를 뿌리부터 대체를 해버린다고 이럴 때는. 언어는 엄마한테 배우잖아요. 마더탕이라 그러죠. 파더탕이라 그래요. 나의 모국어라 그러면 엄마 말, 마더탕이라 그러지. 파더탕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어차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지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언어 써. 하지만 엄마는 내 어렸을 때부터 응애 할 때부터 엄마 젖 바를 때부터 엄마가 한 말, 그게 마더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나가서 언어와 관습을 피정복민들한테 강요를 해가지고 그걸 바꿔내버린 거예요. 인도 유로피아는. 여자를 같이 끌고 나가서. 마누라, 부인을 끌고 나가서. 영국은요. 3,000년 전부터 세계 최강의 청동기 제조기지예요. 자, 뿐만 아니죠. 막강한 고대 종교죠. 그로테스크하죠.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göbekl리 테페 보셨지만 그게 고스란히 살아난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 기본 컨셉이. 이게 수메르 사람들이 한 4, 5천 년 전에 지은 거라고요. 메소포타미아. 이거는 한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지어진 페르시폴리스. 여기 보시면 가만히 보면 이 돌벽에다가 다 새겼다고요. 짐승이나 이런 신을. 기본이 아까 그 기둥 세워놓고 거기다가 짐승 새겨놓고 전갈 새겨놓은 그 göbekl리 테페랑 똑같잖아요. 컨셉이. 이게 다 고대 종교가 발전해서 이걸 나온 거라. 고대 종교가 완성이 된 거예요. 농경을 하면서. 그래서 거대 고대 종교는 농경이고 문명이고 질서예요. 이게 동일해요. göbekl리 테페에서부터 다른 데까지 다 동일하다고요.
우리는 여기 이거랑 완전히 이거를 못 겪은 거예요. 이걸 안 겪은 거. 뭐 겪을 수가 없어요. 종교적 통일성도 없고 강을 따라서 오가면서 서로 교환해서 먹고 사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달라. 한 서너 개로. 바닷가 다르고 중간에 강과 들이 발달해 있는데 다르고 다음에 산이 발달해 있는데 다르고. 그러니까 거대 종교 네트워크 못 만들죠. 또 아까 날씨가 그래갖고 농경도 남보다 한 7,000년 늦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아주 지능적인 야만인으로 살았다고요. 이런 거대 종교 네트워크가 나오면 고대 아파트들이 나와요. 아까 그 퀘베클리 테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카텔 회육. 여기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어디냐? 지붕 위에요. 남 막아내려고. 싸움에서. 창도 조그맣게 뚫어놓고요. 집은 지붕 위에서 내려가요. 지붕 위가 마당 겸 도로예요. 이거 10,000년 전 도시예요. 9,000년 전, 10,000년 전 카탈 회유. 지금 시리아 남부, 터키 북부, 시리아 터키 국경 지역. 똑같잖아요. 황하도 똑같잖아요. 황하의 이 모가오 지역의 그거 보세요. 이거랑 똑같은 구조 아니에요. 여기 로에스라 그러죠. 그 충적토, 황사 충적층. 거기다 구멍 파고. 이 구멍 하나하나가 한 가구죠. 바깥에 사다리 타고 다니다가 저기 오면 사다리 쫙 걷어버리고. 싸움하고 버티고. 같은 방식이잖아요. 우리 이런 유적 없잖아요. 이게 다 고대 네트워크, 고대 종교 네트워크 나오고 농경 나오고 하는 지역들에서 이래요. 그리고 아까 그런 무시무시한 신전 짓고. 우리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고요, 여기는. 3,500년 전까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뭐 6,000년에서 뭐 8,000년, 9,000년 전 유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불리는 패키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처음 왔냐. 결국 이런 괴기스러운 괴물과 같은 거대 종교, 농경, 질서, 시스템 이걸로 온 거예요. 기독교가 왜 위대하냐면 이 괴기스러움을 극복한 거잖아. 바로 이 괴기스러움이 가득 퍼져 있는 이게 제일 많이 퍼져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에집트 나일강 지역이랑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 괴기스러운 거대 종교 네트워크거든. 이게 옛날에 거기서부터 10,000년 전부터 뿌리를 받고서 발달해온 그 한가운데에서 우상 필요 없어.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고 유일한 보편적 존재이고 그리고 그림이나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존재야. 한마디로 이거 다 개똥이다 이거예요. 개똥이다. 일종의 종교혁명이라고요. 처음부터 4,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다 개똥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 하면 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데 한반도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에 접근한 적이 없다고요. 중국은 이런 거에 접근을 했어요. 은상 때. 그걸 깬 게 주예요. 그래서 주역이에요. 사람 잡아 죽이고 상나라 때요. 은이 상이고 상이 은인데 그때 잘 사는 그 지배자들이 그 조상한테 그 성묘 갈 때요. 그 굴비 엮듯이 사람 엮어서 몇십 명 데려가요. 그다음에 이제 그 5대족 굉장히 큰 할아버지야. 그럼 너 한 7명 나와. 나오면 거기서 목 따갖고 인간 제물 바친다고요. 4대족 너 나와. 3명 나와서 목 따. 아버지? 별 볼 일 없어 우리 아버지는. 오케이 그럼 너 1명만 나와. 목 따.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전 지어놓고. 그거가 주나라 때 그러니까 한 3,500년쯤, 3,000년 전쯤에 주나라 나오면서 야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영성을 하려면 역을 봐. 역을. 그 제가 역을 안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영성으로 가는 길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영성에 관해서 더듬고 싶다 그러면 역을 통해서 더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역을 안 봐요, 주역을. 어쨌거나 한반도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7,000년이 늦어요. 여기는 뭐냐면 자연스러운 직관과 열정의 게임이에요. 자연스러운 직관과 열정의 게임이에요. 그런데 야만이라는 게 좋은 얼굴은 자연스러운 직관과 열정이지만 나쁜 얼굴은 뭐예요? 시스템에 대해서 웃기게 하니까, 그런 거 뭔지 모르니까, 예의가 뭔지 모르니까 상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원칙과 가치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띡 봐서 눈치 딱 돌려갖고 나한테 유리한 것 같아. 바로 통수 때리고서 바로 배반하고, 그 다음에 그런 배반이 서로 배반하고 비열하니까 서로 틈만 나면 완전히 상대방을 잡아 죽여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인격살인한 다음에 탄핵하고, 그 다음에 사법 처리 통해 가지고 저 사람 완전히 박살내는 거 똑같은 코스예요. 21세기에도 그런데 이게 바로 상스러운 비열 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만에는 그 두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명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듯이 그때 야만 역시 두 얼굴이 다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특성을 뭐라고 봐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바깥 세상이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6,000년, 7,000년 동안. 거기 보면 농사 짓고 거대 종교 만들어 놓고 그렇고 살아. 근데 우리는 그런 종교의 아까 홍산에 있는 그 푸른 눈 박힌 그런 내가 여신이요 하고 나오는 그런 여신을 우리 섬겨야 될 이유가 없어. 그 여신 혹시 뿅 가갖고 만약에 뭐 저기 어디야 암사동에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면은 거기 물물 교환하고 있는 저 아래 김포 강화에 있는 사람들은 픽픽 웃어. 그 다음에 또 거기랑 같이 물물 교환하고 있는 저기 어디요 저기 제천 영월에 있는 사람들도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픽픽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이 뭔지를 구경은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옛날 사람들이요 2만 년 전부터 1,000km, 1,500km 움직이면서 물물 교환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전남 승주에서 나오는 그 흑요석 그 칼날이 조그만 칼날들이 그 흑요석의 일부는 백두산에서 나온 흑요석이고 일부는 큐슈에서 나온 흑요석이에요. 그러니까 그전 사람들 산길 따라서 1,000km 바닷길 건너서 그때는 바다가 좁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바닷길 건너서 한 600km 가는 거 일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지 알아. 저기서 만주에서 뭐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내몽고에서 뭐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 밝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걸 수용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고대 종교를 수용할 수가 없고 그걸 수용 불가라고요. 그 우리다움을 유지하죠. 야만으로서의 두 얼굴을 가진 야만. 한쪽으로는 지극히 상스럽고 비열잔인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직관적이고 통찰력이 있고 정열적인. 그걸 그냥 고스란히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반구대에서 봤듯이 지능형 복합사업체를 고도로 발달시키니까 상당 규모로 인구 밀도 높고, 그러다가 우리가 조생 내한 논뼈를 획득을 했고 우리가 겨울밀 겨울보리를 획득을 했고 청동기를 획득했어요. 그게 한 3,500년 전쯤 돼요. 그리고 한 5,600년 전부터 철기까지 획득한 것 같아요. 그 획득해놓고 바로 그럼 좋은 문명가냐? 아니죠. 눈이 뒤집혀져 갖고 잔인한 내부 전쟁을 하죠. 잡아 죽이죠. 저놈들 다 씨를 말려버리면은 저 문전옥토 저 들판이 내 거가 되는데 그 잡아 죽이는 거를 언제까지 하냐? 눈이 뒤집혀서 잡아 죽이는 거를 3,500년 전에서 2,000년 동안을 그걸 해요. 그 짓을. 삼국통일할 때까지 신라가. 뒤로 갈수록 그런 터무니없는 잔인성은 점점 주는데 터무니없는 잔인성 초기에는요 20km 30km 이웃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 땅 되니까. 삼국이 되고 나서 그게 국가 간 전쟁으로 바뀌는 거죠. 삼국 간에.
그러니까 이 내부 그 압력이 너무 세니까 2300년 전에서 1700년 전까지 약 600년에 걸쳐서 남성 위주로 야요이들이라고 불리는 정복대가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조몽을 정복하고 거기에 철기, 논뼈, 겨울밀, 겨울보리를 전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럼 보면 뭐냐면 자, 3500년부터 우리가 문명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3500년 전부터. 그래서 원효와 의상이 나오는 7세기, 즉 약 20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신 영성의 수준에 도달해요. 우리가 서기 7세기 말을 딱 놓고 전 세계를 딱 펼치고 전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정신이 세련되게 선진적이고 영성이 어디가 제일 강한 데가 어디 있냐 딱 보면 한반도입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나면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첫 번 그 한문 한 250자를 번역해 드릴게요. 거의 눈물이 날 명문이에요. 어떤 한문도 그거보다 아름다운 한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현대 문명은 대개 이제 1300년경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14세기 초 현대 문명의 700년이거든요. 그럼 그거 따라잡으려면 우리가 몇 년 걸리겠냐. 이 비율로 보세요. 1만 년 만에 1만 년짜리를 2000년 만에 따라잡았거든요. 그럼 700년짜리는 5분의 1이면 따라잡겠네. 140년이면 따라잡겠네. 만민공동회 이런 거 나온 1890년경을 전제로 한다면 혹은 1880년경 우리가 현대 문명이 제대로 온 그러니까 헐버트, 어비슨 이런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현대 문명을 제대로 전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잡는다면 2020년, 2030년이면 우리가 세계 최강 수준의 정신과 영성에 도달해야 마땅합니다. 만약에 5대1 비율이 맞다면 우리가 5대1 패턴이라면 저는 그 가능한 성취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결국 두 개예요. 트랙이. 하나는 자연과학 기술 제도를 따라잡는 거. 이거 우남이 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기본 틀이 나서 우리가 거의 따라잡았다고요. 우리가 이 따라잡는 과정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서방 및 일본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모델 케이스잖아요. 나머지 하나 뭐냐? 현대 문명을 만들어내고 뒷받침하고 이끌고 나가고 있는 멘탈과 정신을 따라잡아야 돼요. 그걸 앞서 나가야 돼요. 그거는 요번에 우리가 2020년, 내년, 내후년 또 그로부터 한 10년 지난 2030년까지 이걸 완성시키면은 제대로 완성시키면 서방을 제외한 혹은 심지어 서방까지 포함하는 최상의 한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저게 남들 10,000년을 2000년 만에 따라잡아가지고 세계 최선두를 치고 나갔는데 서기 7세기에 지금 남들 700년 한 140, 50년 만에 따라잡고 선두 못 치고 나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 실제로 그 가시거리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선배 세대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용기 내서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감사합니다.